안녕하세요. 센츄럴리아 초등교육부 수요 웰니스 학부모 워크숍입니다. 참여하셔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목표는 신체 건강 그리고 정신 건강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늘은 5시에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센츄럴리아 초등교육부 수요 웰니스 학부모 워크숍입니다. 저는 학부모 및 학생 참여 부서 디렉터 장스테이시 박사고요. 교육부 사회복지사 선생님 캐런 리얼님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회정서적 부분에 대한 발표를 캐런 리얼 선생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웰니스라고 하면 보통 육체적인 건강을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정신 건강, 그리고 사회 정서적 학습, 그리고 영적인 부분까지 포함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신체 건강, 다시 말해서 코비드19에 관련된 정보와 정신 건강, 사회 정서적 학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드19 학부모 교육은요. 다음과 같은 안전 조치에 대하여 모든 교직원과 가족에게 교육 자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안전 조치라는 것은 위생 실천 강화, 물리적 거리두기 가이드라인과 그 중요성, 그리고 얼굴 가리개의 적절한 사용, 제거 및 세척, 검사, 코비드19의 확산 방법, 그리고 코비드19의 증상 식별, 그리고 코비드19의 방지 방법에 대해서 포함되는데요. 증상이 있거나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양성 확진을 받는 경우에는 직장이나 학교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비디오, 자료 이런 것들이 업데이트 될 것이고요. 오늘은 분들과 함께 코비드19 교육을 할 건데요. 7단계의 보호막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UCI 교수님께서 만들어 놓은 자료인데요. 함께 일하고 함께 협업하면서 정보를 나누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학교 관계자, 다시 말해서 학부모, 교직원, 학생 모든 관계하고 계신 분들과 정보를 나누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CDPH, 캘리포니아 당국의 가이드라인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호막 1번은요. 다중장치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여러 단계를 만들면서 코비드19의 확장을 막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마스크를 쓰고 손 세척하고 청소를 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매일의 증상을 체크하고 체온을 체크하고 그리고 아플 땐 집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추가적인 단계를 보호막을 더 많이 놓으면 놓을수록 코비드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이 아니고 추천하는 사항인데도 권고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교육의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실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츄럴리아 초등교육부의 모든 학생들은 안면 가리개를 모두 착용해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면제를 가능한 사항을 두고 있고요. 그거는 가족들과 개별적으로 논의하여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손 세척제가 캠퍼스에 비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물리적 거리를 둘 수 있도록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면 교육에서 하이브리드, 즉 혼합 교육을 이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교실 안에서 충분한 거리 두기가 가능하게 될 거고요. 체온
체온 측정 부분은 지금 교직원은 실천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학생들이 학교로 도착하게 돼서 복귀하게 되면 그때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아플 때는 집에 있으면서 코비드를 확산하지 않도록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픈 경우에는 집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혹시 그것이 코비드가 아니다 하더라도 아픈 경우에는 집에 머무면서 그리고 추가적인 대안적인 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호막은 비말 확산을 방지하는 것인데요. 코비드가 전달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눈, 코, 입, 물을 통해서 호흡기관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확산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그렇게 되는 경우 이제 코랑 입을 다 커버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보호막 세 번째는 이제 코비드가 확산되는 방법 중 하나가 그 비말이 표면에 남게 되는 건데 보통 하루에서 이틀 정도 살아있다고 하는데요. 표면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가 계속 진행 중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위해서 표면을 만져야 되는 경우에는요. 만지기 전에 손을 세척한다든지 손 세정제를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마친 후에 내지는 얼굴을 마치게 될 때 손 세정제를 사용한다든지 손을 세척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역이라도 이동이 하는 경우에는 항상 손 세정제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네 번째 보호망은요. 자주 손대는 물건에 대한 것인데요. 그래서 청소를 하시는 분들 해가지고요. 그분들이 청소를 하고 살균 세척을 하게 되고 스프레이를 뿌리게 되고요. 그래서 그 청소를 맡으신 분들은 특정한 트레이닝을 받으셨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을지, 위생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교육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시간과 시간 사이에서 이제 손잡이라든지 테이블이라든지 그래서 자주 손을 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직원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유하는 물건들을 최대한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자신의 것을 자신이 사용하도록 하게 하는데 공유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 사이사이 위생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호막 다섯 번째는요. 먹는 것과 관련된 건데요. 먹는 시간에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먹는 동안에 마스크를 벗게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먹기 전 그리고 마스크를 제거하기 전에 손을 씻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마스크를 안전한 가방에 담아둘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가방이 제공될 거고요. 그래서 그 가방에 마스크를 넣어두게 되고요. 그리고 물리적 거리를 두고요. 뿐만 아니라 음식을 공유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알러지 이런 이유로 음식을 공유하지 않도록 했는데요. 지금은 조금 더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음식을 공유하지 않도록 합니다. 여섯 번째 보호막은요. 말하는 것, 다시 말해서 보고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스크린을 하고 증상을 알고 그리고 체온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픈 경우에는 학교를 오지 않는 것을 공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경우에는 집에 있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교직원도 h r 에서 얘기하는데요.
교직원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일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그만 경미한 증상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확산이 가는 경우가 경미한 증상이 나타날 때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미한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집에서 있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그때가 가장 많이 바이러스를 확산하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아픈 경우, 교직원도 아픈 경우 집으로 돌아보내게 되고요. 경미한 증상, 보통 증상이라고 하면 열, 기침, 호흡 가쁨, 오한, 몸살, 두통, 인후염, 미각이나 후각 같은 거를 상실하는 경우고요. 위험한 신호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경우에는 의료 제공자를 바로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 들어가는 것은 호흡곤란, 지속적 통증, 가슴 압박, 혼동, 그리고 얼굴이나 입술이 푸르스름하게 변할 경우를 말합니다. 3월부터 조금 더 이렇게 증상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요. 점점 더 연구를 통해서 어떤 건지 구체화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름쯤에 위급한 신호가 무엇인지 이렇게 가이드라인에 와 있습니다. 보호 장막 7번째는요. 격리 조치를 말하는데요. 가족들 중에 코비드 양성 확진을 받는 경우에는 집에서 14일 동안 격리를 하게 되고요. 학생이나 교사가 양성 확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모든 반 전체가 격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보건당국과 가이드라인 따라서 조치를 취하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 확진자가 있고 학교와 관련이 있고 학생이나 교직원이라고 하면 그것들을 교육원에서 알게 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러 학교가 여러 반이 격리 처리가 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코호트 시스템, 다시 말해서 한 일정한 그룹이 함께 활동하고 점심을 먹고 쉬는 시간을 하는 거고 지정된 장소에서요. 그래서 다른 학생들과 접촉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라도 어떤 순간이라도 건강한 학생들이 격리 처리 조치될 수 있고요. 교사도 격리 처리 조치될 수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교육이 필요하다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전염성 관련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로 온다 하더라도 그것과 관련돼서 문제가 생기거나 이렇게 된다면 관련된 논의를 하고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보건당국과 가이드라인 하에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료 그리고 비디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웹사이트에 올라가게 될 거고요. 소셜미디어에도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께서 추가적인 커피챗이라든지 미팅이라든지를 여셔서 각 학교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학교의 안전장치에 대해서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적용하게 되는지 아시게 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교장 선생님들께서 여러 그 회의를 하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면 교육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 많은 회의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안전 보건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 하시면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좀 살펴봐 보시고 정보 받는 것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가정에서 학생들, 자녀들이 사회적
정서적 성장을 어떻게 촉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사회복지사 캐런 리얼 선생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사로 교육부에서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부모, 학생, 참여부서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정신 건강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그래서 지금 한 가지 부모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10년, 20년 후에 자녀들이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눈을 한번 감아서 그림을 한번 그려봐 주십시오.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그리고 아이들에게 꿈이나 아이들에게 가지고 있는 희망은 무엇인지, 그래서 미래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십시오라고 한 이유는 오늘 이야기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서인데요. 다시 말해서 센츄얼리아 교육부는 당장 초등학교에서 있는 지원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미래에 평생 동안의 그 학습자로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최종적으로 삶에서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비전으로 삼고 정서적인 성장, 정신적인 성장 이런 것들을 촉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더 준비되어 있고 성장되어 있다면 학업도 더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도 더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장애를 잘 넘어갈 수 있고 그리고 삶에서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잠시 얘기 드리면 한 번도 겪어보지 않는 특별한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예상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부모님뿐만 아니라 학생들 모두 지금 그런 거를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의 영향은 무엇일까요?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주말의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가족들과 나가서 한다는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줄어드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아마 자연스럽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제한된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사회적인 정서적 성장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게 되실 건데요. 하나 생각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요.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이 그런 것들,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새로운 능력들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요하게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어떻게 하면 부모님들이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 사회적인, 정서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학부모뿐만 아니라 이제 학생을 돌봐주는 여러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학부모 돌봐주시는 분,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분들 다른 기타 도와주시는 분들이 본인의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부모 돌봐주시는 분들의 스스로의 건강 그리고 학생들의 건강, 정신 건강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부모 돌봐주시는 부분에 자신의 건강이라는 것은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고 스스로 평정심을 가질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부모님이나 돌봐주시는 분이 가지고 있다면 이제 이런 것들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모범적인 예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집을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집이라는 것은 이제 토대가 되는 부분이니깐요. 웰빙이라는 것은 학부모님의 그런 정신 건강 상태 정도가 이제 데코레이션을 하고 집에 장식을 하고 페인트하고 크레용하고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부모님의 그 정신 건강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무너지면 다른 것들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 가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스로 건강이라는 것은요. 자기 관리, 자기 조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는 다시 말해서 에너지를 보충하는 부분인데요. 에너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에너지를 보충하는 게 어려운데요.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다뤄야 되니깐요. 일도 해야 되고 아이들도 돌봐야 되고 여러 스케줄이 있고 하니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는 그 힘을 보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럴수록 조금 더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걸어간다든지 또 신체적인 움직임은 굉장히 정신 건강과 영향을 주고 있으니깐요. 그래서 UCLA 헬스에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신체적인, 육체적인 활동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는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커피를 그 맛을 마시고 그 온도를 느끼고 냄새를 맡고 이런 모든 일련의 활동들이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학부모님 그리고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비슷한 어 힘든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도 들 수 있고요. 그리고 심호흡을 깊게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여러 가지 것들을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힘들 수 있는데요. 그런 상황 전에 3번 정도 심호흡을 크게 한다는 것이 에너지를 보충하고 상황을 훨씬 더 좋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 고려해 주셨으면 좋은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아까 닥터 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면 교육으로 옮겨가게 되고 혼합 교육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굉장히 변화된 상황을 적응하고 그 적응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그래서 완벽한 것이 아닌 것이 자연스럽게 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몇 날들은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상황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 어떻게 더 좋게 만들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서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고요. 오늘은 그랬지만 내일은 좀 더 좋아질 거고 내일은 좀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큰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어 새로운 상황을 적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니깐요. 아이들에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완벽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힘들게 하지 않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편안함을 유지하고 평정심을 유지하고 의식을 지금 이곳에 가두고 그리고 연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실천하는 것이고 연습하는 부분이고요. 연민이라고 공감이라고 하면 스스로에게 적용되는 부분이고요. 자신에게도 너그러운 거고 너무 비판하지 않는 것이고요. 너무 비이상적으로 높은 목표를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뿐만 아니라 학생들, 자녀에게도 적용하는 거죠. 아이들에게도 지금 상황은 굉장히 새롭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집중하지 못하고 조금 더 행동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연민이나 공감이나 이해에 조금 더 편안하게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도 공감을 하고 상대방에도 이해를 해 주고 그리고 고런 것들이 통해서 연결할 수 있고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자녀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요. 자녀의 회복력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그래서 회복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곳을 벗어나서 거기서 번성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고 합니다. 회복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것이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르쳐 줘서 그것이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런 것들을 배우면 계속 회복력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프레젠테이션을 들으시면서요. 아이들이 어떻게 어떤 미래 모습을 가졌으면 좋은지, 직업적은 어떤지, 가족은 어떤지, 리더의 모습인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도달하기 위해서 분명히 여러 장애가 있을 거 어려움이 있고 장애물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회복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학업을 계속하고 그래서 이제 삶을 번성시킬 수 있는 것까지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알아보면요. 아이들은 이제 활동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말해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고 더 행복하게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기분을 전환시킬 수 있고 기분을 더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학생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그런 학생들이 학업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지만 다른 감정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참여하고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거죠. 하이브리드 교육이든 원격 교육이든 그런 것에서 학업적인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고 행동적인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 그리고 도전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아이들은 긍정적인 태도를 채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을 받았을 때 못하겠어요 하면서 포기하거나 더 이상 못하겠어요 피해버리거나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한번 해보자, 시도해보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회복력이 있는 것이고 그런 회복력을 가지게 되면 관계에서도 그렇고 학업적으로도 그렇고 발전을, 성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력과 관련했을 때 그럼 회복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슈퍼파워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라고 생각해 볼 때요. 학생이 이제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요. 다음과 같은 상황들이 가능한 건데요. 첫 번째가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식별하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특히나 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한테 가르쳐 줘야 되는 부분인데 어떤 감정인지를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요. 왜냐하면 지금 언어를 발전시키고 비판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높은 사고를 하는 것들을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는 감정을 확인하고 식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초등학교에서는 두 가지 다른 감정을 동시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친구가 뭔가 잘했을 때 굉장히 기쁘면서도 또 한편 질투를 가질 수 있는데 그런 두 가지 상반된 그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그것이 가능하고 괜찮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감정 규정 내지는 조절, 감정을 자신이 제어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감정들이 계속 자신한테 머무르지 않고 부정적인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제어하고 줄어들게 하고 통제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능력들은 어 극복 전략과도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그런 감정절을 제어하면서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줄어들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기술을 익히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학생들과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성립할 수 있도록 극복을 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 이제 마인드풀니스라고 해서 마음을 챙기고 의식을 지금 이곳에 집중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어 부정적인 감정이나 그런 것들에 갇혀 있지 않고 더 이상 어 이 마음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벗어나고 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환경에 어떤 것이 존재하고 어떤 것이 있는지를 인식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말하는 부분이 아이가 회복력을 가지고 있으면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한 마음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내는데요. 감사하는 표현을 통해서 어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과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고 형제 자매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어 표현하는 경우에는 어 바깥의 관계를 좋게 하지만 스스로 자신 안에 들어있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그리고 에너지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지 않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 있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긍정적인 사이클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들은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회복력을 아이에게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건데요. UCLA 헬스에서 제안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책이나 영화를 이용하는 방법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물리적 거리를 둬야 되고 상호작용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어 어떻게 하면 그런 회복력, 감정을 확인하고 조정하는지를 책이나 영화 속에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물들이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 어
걱정하는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감정을 조절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염려사항을 관리하고 조절하고 새로운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극복하고, 그리고 감정을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은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볼 때, 저 인물은 왜 저런 행동을 한 것 같아? 어떻게 해결한 것 같아?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나누면서 배울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리스트 목록이 있는데요. Create a Family라고 이제 커먼 센스라는 웹사이트에서 제안되는 리스트인데요. 여기서 이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책이라든지, 그리고 감정을 규제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그것과 관련된 책들, 연민을 만들 수 있는 그렇게 관련된 책들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관련된 책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문화적으로 나이별로, 그리고 인종별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들이 있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좋은 인성을培養하기 위해서 기술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커먼센스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셔도 리스트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활동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이들이 평정심을 가지는 방법에 어떤 활동이 있을까라고 한번 살펴보면요. 나쁜 생각이나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한 사항들이 있는데요. 이런 상황들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새로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하고요. 뭐 새로운 걸 배우기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상에서 과정으로 계속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는데요. 다시 말해서 건강하기 위해서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많이 먹고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 것처럼요. 매일매일. 지금 이런 정신적인 건강을 찾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에너지를 좋게 만들고 전환하는데요. 호흡을 조절한다든지 편안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호흡이라는 것은 간단한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산소를 뇌에 제공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활동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껌을 씹는 행동 자체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껌을 씹는다는 자체가 저작 활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감각적인 어떤 기관들을 사용하게 되고, 그걸 사용하게 되면 부정적인 나쁜 생각들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껌을 씹는 행동 자체도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플레이도 같은 것들, 찰흙 같은 걸 만지고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그것은 이제 온도라든지 촉감이라든지 맛이라든지, 그리고 힘을 손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감각적인 행동들을 이용하면서 활동을 하는 것이 평결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음악도 물론 도움이 되고요. 긍정적인 메시지도 전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춤을 춘다는 것에 대한 어떤 신체적인 움직임도 끌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토이 같은 거, 장난감 같은 거
있는데 스킨 같은 것이 예가 될 수 있고요. 계속 움직이면서 볼 수 있고 하는 것들이 아이들에게 편안한 마음을 가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휴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볼을 이렇게 공 같은 거를 만지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어 물방울 같은 거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특히나 초등학생들한테는 효과적이고요. 눈으로 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 물방울이 어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색깔들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그걸 물방울을 만들기 위해서 비눗방울을 만들기 위해서 숨을 들이쉬었다가 다시 불어야 되는 이런 호흡 작용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손으로 건드려서 터트려 보고 하면서 아이들을 굉장히 편안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흰휠 같은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바람을 불어넣고 눈으로 돌아보면서 어 릴렉스한 감정 가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잠시 마인드풀니스, 마음을 챙기는 의식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부모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커피를 마시고 걷는 것 같은 걸 얘기했는데요.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의식해서 걸어 본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걸으면서 주위에 뭐가 있는지를 보고 소리를 듣고 그런 것들이 스스로를 안정감 있게 해줄 수 있고요. 그래서 주위를 보고 주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이제 에너지랑 집중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도 스낵을 할 때도 간단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나가기가 어렵고 한 경우에 어 스낵을 먹으면서 하는 건데 다시 말해서 오렌지 하나 가지고 오렌지 하나하나 벗기면서 그 촉감을 느껴보고 온도를 느껴보고 그러면서 그 순간에 집중하고 오렌지 냄새를 맡아보면서 하면서 마음을 챙길 수 있는 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묘사해 보고 어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여러 가지 단계의 스트레스를 줄어들게 해 줍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감사하는 마음이라든지 지금 건강한 순간이라든지 어 그래서 음식을 다 먹고 있다든지 이런 조그마하지만 일상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팀으로서 커뮤니티로서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구축하게 되고 그런 사고방식이 편안하게 그리고 안정감을 가지게 해 준다는 겁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 음 행동하는 것보다 말이 쉽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하셔서 요런 것들을 적용해 보시고 어 사용해 보시고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가족들은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을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교육구도 있고 교육구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여러 가지 단체들 그리고 여러 가지 곳에서 도움을 제공하는 곳이 있으니깐요. 그거를 꼭 마음에 두시고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교육부 웹사이트에도 디스턴스 러닝이라는 부분을 누르신 다음에
사회 감정에 대한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건강에 긴급한 상황에 본인이라든지 아니면 어, 가족 중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긴급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어,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는 전화번호도 있고요. 그리고 10대라든지 프리스쿨 학생이라든지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가족들이 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자료도 있고요. 전략들을 제공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사회 감성적인 부분, 건강적인 부분, 영양적인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그 부분도 제공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흡을 조절하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비디오 영상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레슨을 하는 다른 여러 가지 또 활동들을 제공하는 그 레슨 같은 것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교육 웹사이트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에는 네이버후드 리소스 센터라고 해서 이웃 자원센터가 있는데요. 이 센터는 학생, 가족, 교직원,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친절하게 도움을 드리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헬스케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보호소라든지 법적 도움, 기타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예약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저희가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제가 말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분들에게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그 코멘트를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다시 말해서 들은 내용 중에 가슴에 와닿는 내용이 있다든지 아니면 들은 내용 중에 가정에서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다든지 그리고 자녀에게 적용할 만한 내용이 있었다든지 그리고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내용이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챗박스나 아니면 음소거를 이용하셔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참고 자료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과학자라든지 의사라든지 전문가들이 준비한 자료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자료들도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뉴스레터를 통해서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시간이 있으시면 뉴스레터 신청하셔서 UCLA 헬스라든지 이런 데 뉴스레터를 받아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교육부에 올라오는 자료도 충분히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께서 이제 오늘 굉장히 좋은 정보를 나눠주셔서 감사하다고 하고요. 멋진 저녁 시간 됐으면 좋겠다고 코멘트를 남겨주셨는데 채팅박스에요. 저희가 또 동일하게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싶은 부분인데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정보는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특히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요. 그래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가족들과 연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다른 회의들도 준비해서 정보를 진행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을 채팅박스는 열어놓으니까요. 이야기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린 센츄얼리아 초등교육부의 수요 웨이니스 학부모 워크샵이었고요. 녹화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웹사이트에 올라갈 거고요.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